안녕하세요. 사팀 코드정키스의 루카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이윤성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팀원 소개, 기획 의도, 스택 소개, 기능 시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팀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섭님은 코드정키스 팀의 팀장을 맡으셨고 백엔드를 담당해 API 문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웹토큰과 실시간 통신 기능을 구현해 주셨습니다. 현주님은 백엔드를 담당했고 명섭님과 같이 실시간 통신을 구현하셨습니다. 외에도 DB 스키마 작성, 소셜 로그인 기능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원재님은 프론트엔드를 담당하셨고 로고와 레터 타입, 와이어 프레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D3를 이용해 마인드맵 시각화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원재님과 같이 프론트엔드를 담당했고 리덕스 상태 관리를 구현하고 프론트엔드의 배포를 맡았습니다. 다음은 기획 의도입니다. 저희 팀이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획 툴은 프로젝트 일정 관리 기능이 포함된 협업 매니징 툴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기능을 부분적으로는 제공하지만 통합되어 있지 않았고 명확한 단계별 사용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작성 두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현한다면 사람들이 본인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쓰인 스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마인드맵의 시각화를 위해서 D3를 사용했습니다. 컴포넌트들의 상태 관리를 위해서는 리덕스 툴킷을, CSS 적용을 위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썼습니다. 백엔드에서는 회원가입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노드 메일러를 썼고 유저 인증을 관리하기 위해 JWT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썼습니다. SQL을 쓴 이유는 유저 관리의 편의성과 마인드맵 데이터의 계층 관리가 NoSQL보다 더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프론트와 백엔드의 배포는 AWS의 파이프라인, 클라우드 프론트, S3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카 서비스는 자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세 가지 방법의 소셜 로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프로젝트 생성 버튼과 프로젝트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메인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접속하시면 비회원 체험 기능 버튼과 주요 기능 설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해보고 싶어 하실 유저분들을 위해서 체험하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체험 중에는 개인 프로젝트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체험하기 기능으로 접속하실 경우 체험 종료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벗어날 경우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실 경우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생성 및 팀원 초대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서 타이틀과 설명 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단의 개인 버튼과 팀 버튼을 선택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팀원을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팀 프로젝트일 경우 이메일 검색을 통해서 팀원을 찾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생성될 경우 초대받은 팀원은 이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락을 하면 해당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고 거절을 할 경우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삭제됩니다. 프로젝트 리스트는 각각 생성일 순서와 업데이트 순서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카드에는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만든 날짜와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와 개인 프로젝트를 구별할 수 있는 라벨이 있으며 프로젝트 세부 정보에는 참여한 사람의 인원수와 만들어진 카드의 개수, 마인드맵에 매핑되어 있는 카드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입력한 키워드가 마인드맵 중앙에 위치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인드맵 추가, 제거, 그리고 실시간 통신 기능입니다. 마인드맵에 들어가게 되면 카드 추가 버튼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추가 버튼에서는 세 가지 색을 선택해서 카드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드 보관함에 있는 카드를 드래그해서 마인드맵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에서는 카드를 제거할 수 있고 카드 보관함에서는 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팀원과 함께 마인드맵 제작하기 위해서 실시간 통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사용하는 카드는 블락 기능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능 외에도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검색 버튼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검색어가 포함된 노드들을 색으로 구분해줘서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엔터키를 이용해서 결과들을 차례대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인드맵에 연결된 노드들을 클릭하면 노드의 트랙을 추적해주는 이 왼쪽의 패스파인더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아이디어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 버튼을 이용하거나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마인드맵의 전체적인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렬 버튼으로 초기 상태의 비율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의 마인드맵을 전환시켜주는 기능으로 아이디어의 흐름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머 기능을 넣어줬고 노드 간 거리 조절을 통해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컴포넌트의 깊이가 깊지 않은데도 리덕스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프롭스 드릴링 이슈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컴포넌트들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리액트 스테이트만으로 상태를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깊이에 있더라도 파일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상태 관리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졌고요.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서 중간에 상태들을 리덕스로 다시 리팩토링하게 되었습니다. 리액트 훅스로 짜놓은 코드들을 리덕스로 다시 리팩토링하면서 복잡한 스토어 구성과 많아지는 보일러플레이트 그리고 설치해야 할 많은 패키지 때문에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고 마침 새로 나온 리덕스 툴킷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두 가지 함수만으로 기본적인 상태 관리를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D3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가져오지 않고 리액트 컴포넌트로 변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 우선 좌표 프롭스만 받아서 리액트 컴포넌트로 렌더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은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는 리액트의 원칙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이었고 이러한 일반적인 리액트 원칙을 따르는 것이 리액트 개발이 익숙한 저희 팀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능 구현을 위해서 무한 캔버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 무한 캔버스를 위해 사용한 다른 래퍼 라이브러리가 리액트 기반이었기 때문에 마인드맵 로직 역시 리액트 네이티브 문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디버깅을 할 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소켓 IO를 사용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스택인 만큼 새로 접한 에러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에러는 중복응답 출력 오류입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배열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리스너가 추가로 등록되면서 발생한 오류였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카드를 추가하거나 마인드맵을 동작하는 과정에서 버벅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여 이벤트 리스너가 한 번만 출력되도록 만들어 에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소스 부족 오류입니다. 타이머 컴포넌트를 구성하면서 소켓 연결을 새롭게 해주었더니 렌더링이 될 때마다 새로운 소켓이 계속 설정되어 결국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에러와 마찬가지로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여 핸들링을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아 차선책으로 소켓과 관련된 코드를 원래 소켓이 연결되어 있던 컴포넌트로 옮기고 리덕스를 이용하여 상태 변경 후 타이머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에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잘한 에러가 많이 발생하여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팀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에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팀장으로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각적인 디자인과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다는 두 가지 포인트가 저희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강화하는 개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템플릿을 추가하고 마인드맵에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통신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채팅 기능과 팀원 관리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공유 페이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4팀 코드정 기스의 루카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